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소의 1s, 2s, 3s 오비탈, 그러니까 s 오비탈, 각 껍질에 들어있는 s 오비탈에 대한 세 가지 표현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게 전자 확률, 분포 확률이라고 그랬죠. 확률 함수 사이 제곱으로 나타냈으니까 확률로 치면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제일 높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바깥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점점 확률 분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게 이제 1s 오비탈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2s 오비탈도 근데 그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원자핵 그 주변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이렇게 그 바깥쪽에 여기가 이제 2s 오비탈이 주로 전자들이 발견되는 위치. 3s도 결국에는 원자핵 주변에서 또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는 2s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3s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바깥으로 나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바깥쪽에서 좀 더 이렇게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여기 1s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2s에서는 제로인 지점이 중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지점이 하나 나타나고, 거기를 이제 1s와 2s 사이에 에너지의 불연속적인 경계면, 다시 말해서 마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각마디라고 부르게 돼요. 각마디. 앞에서 배우신 그 마디는 오비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1s와 2s 경계면에 대한 마디. 그래서 이거는 껍질과 껍질 사이에 있는 마디다. 그래서 각마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1s에는 그 마디가 없고요. 2s에는 마디가 하나 존재하고 3s에는 마디가 두 개가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모양은 어쨌든 경계면, 그 1s 오비탈의 제일 바깥쪽 경계면이 이렇게 원자핵으로부터 이 정도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2s는 그보다 좀 더 넓어지고요. 3s는 그보다 점점 넓어지는 원자 사이즈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도 모양을 이제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전자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다. 방사상으로 양쪽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게 x축에 하나, y축에 하나, z축에 하나씩 각각 따로 해서 px, py, pz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앞에서 보셨던 이건 2p만 보여주고 있는데 3p가 돼버리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p는 2p 오비탈이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근데 3p는 그 위쪽에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원자핵이 있다면은 p 오비탈 안쪽에 2p 오비탈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있고, 그 바깥쪽을 또 3p 오비탈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3p의 전자가 여기 이 공간에서 모두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4p는 어떻게 될까요? 3p 오비탈 모양을 그대로 포함한 상태로 그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원자핵이라고 한다면 이게 p 오비탈에 원래 마디가 하나 있는 건데, 이 p 오비탈과 3p 오비탈 사이에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각마디가 되는 거죠. 각마디. 이렇게 마디들이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d 오비탈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마디가 하나, 이쪽에 마디가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마디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크로바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면과 면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고 축과 축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모양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건 이 전체를 이제 이렇게 둘러싸는 이런 모양으로 또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3d 오비탈은 이렇게 생기고요. 3d 오비탈 말고 4d 오비탈이면 또 어떻게 생겼느냐? 4d 오비탈은 또 여기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또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5d 오비탈이면 이 주변을 또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이 모양들이 각마디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양은 사이즈가 커지고 점점 똑같은 그 방사상 모양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로 규칙성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4d 오비탈, 아니 3d 오비탈만 얘기하는 거고, 4D는 여기에서 또 똑같이 사이즈가 증가한 게 주변을 각마디를 기준으로 또 하나가 더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F 오비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F 오비탈은 좀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S오비탈이 다 제일 단순한 구조,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최대한 가까이 놓여 있는 오비탈을 보여주고, P오비탈은 그 S오비탈을 피해서 그 주변에 조금 더 멀리 존재할 수 있는 그 다음으로 단순한 구조. D오비탈은 그 P오비탈들 사이를 또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또 그 주변의 구조. F오비탈은 SPD가 먼저 전자를 채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겹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S오비탈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주변의 전자들이 어쨌든 원자핵 쪽으로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는 거고, 요게 이제 세 가지 모양으로, 세 방향으로 이렇게 또 삐집고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고요. 요 사이사이로 D오비탈이 삐집고 들어오고요. 그 사이사이로 이제 F오비탈이 요 사이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모양이 겹쳐지게 되니까 점점 더 보시다시피 S오비탈이 뚱뚱한 구형이고요. P오비탈이 그 사이에 껴있는 세 방향, D오비탈이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또 이런 모양, F오비탈은 그 틈새 사이니까 점점 슬림해지죠. 하나당. 이 로브 하나당 모양은 점점 슬림해지면서 그 사이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화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S하고 P하고 D 정도까지지 뭐 이 F까지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그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는 1개, P는 3개, D는 5개, 이런 식으로 F는 7개의 각각의 오비탈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비탈에서 이제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소 원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s 오비탈이 있으면 그건 뭐 그냥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데,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이 사실 같은 껍질에 있으면서 에너지가 살짝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거는 전자 간 상호작용 때문에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S나 P가 또는 SPD 이런 식으로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들이 에너지의 차이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은 껍질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SPDF의 구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경우는 특정 궤도 함수의 에너지는 n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그 다른 L 값이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n 값을 갖는 모든 궤도 함수들은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축퇴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양자 수의 에너지 차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축퇴되어 있다.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모두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것을 축퇴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양자 수 값에 대한 에너지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여기 이 상태, 그걸 바닥 상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전자는 1s 궤도 함수에 존재할 때가 바닥 상태가 된다. 전자 하나만 여기에 딱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자의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제공이 돼 버리면은 1s에 있던 전자 하나가 2s로 가거나 2s나 2p나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s에 있던 전자가 또 에너지를 제공해 받으면은 3s나 3p, 3d로 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이렇게 들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높은 에너지의 궤도 함수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때를 우리는 들뜬 상태, excited state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를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한 요약으로 보시면요, 양자역학적 모형에서 전자는 정상파 내지는 정류파 형태로 본다.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로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자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와 공간 분포를 기술하는 일련의 파동함수 오비탈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이 모형은
전자의 구체적인 운동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신 파동 방정식의 제곱을 택함으로써 주어진 오비탈에서 전자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비탈을 확률 분포 내지는 전자 밀도그램으로 나타낸다. 되어 있고요. 오비탈의 크기는 전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의 90%를 포함하는 표면이라고 임의적으로 정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 사이즈도 결국엔 이걸로 파악하는 거고요. 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90% 확률의 전자 발견이 있는 그 경계면, 거기까지가 원자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소 원자는 여러 형태의 오비탈을 갖고 있지만 바닥 상태에서는 한 개의 전자가 1s 오비탈에 머물고 에너지가 제공이 된다면은 높은 에너지로 들뜰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비탈의 모양과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 전자 스핀과 파울리의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스핀 양자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스핀 양자수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항상 그 한 원자 내에 여러 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오비탈의 종류가 다르면 양자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자수는 몇 번째 껍질인가 하는 껍질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 내지는 각양자수, 요거는 오비탈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그 오비탈 중에서도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같은 p 오비탈이 아니라 어떤 축상에 있는 p 오비탈인가 이걸 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스핀 양자수는 그래요. 같은 껍질에 같은 종류의 오비탈에 같은 축에 있는 그 오비탈에 있다 하더라도 전자들은 스핀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거 파울리의 원리라고만 썼는데 여기 사이에 원래는 베타 원리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거 베타적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운 이 양자수 네 가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이 네 가지 양자수는 한 개의 원자 내에서 모두 동일한, 모든 네 개의 양자수가 모두 동일한 전자는 두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그래서 적어도 네 가지 양자수 중에서 한 가지라도 뭔가 다른 값을 가져야만 한 원자 내에 전자 운동 방식으로 허용이 되는 것이지, 모든 네 가지 양자수가 다 똑같은 전자는 한 개의 원자 내에 두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스핀 방향만이라도 달라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회전하는 전자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걸어지게 되면은 회전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두 전자의 자기장의 방향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걸 실제로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한 개의 원자 내에 같은 오비탈 안에 전자는 하나가 돌아가는 회전 방향이 있다면 나머지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서 밝혀냈다는 얘기고요. 여기 나오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나왔는데 한 원자에서 어떠한 두 전자도 같은 값의 네 가지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고요. 어찌됐든 동일한 궤도함수의 전자들은 다른 값의 스핀 양자수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른 궤도함수면 이 값이 또 다를 테니까 그게 뭐 이쪽에서 벗어나는 게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궤도함수는 오직 두 전자만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오비탈이건 간에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만 들어갈 수 있고, 이들은 서로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